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많이 춥죠, 그죠? 네, 뭐 지금 굉장히 추운데 이게 12월 달뭐 수요일 날인가요? 네, 수요일 그때 조금 풀렸다가 또 바로 또 추워진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요. 네, 요즘에 독감이 참 그 독하다고 말 그대로 독하다고 하니까 네,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은 이제 월요일인데요. 그 연말이라 좀 썰렁하죠, 그죠? 네, 뭐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주식시장 자체가 원래 이제 12월 크리스마스쯤 되면 원래 좀 썰렁해집니다. 이게 지금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시황 얘기 뭐 잠깐 해드리고 이건 짧게 하고 요즘에 그 중국에서 이제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정책이 바뀌면서 코로나가 더 재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중국 사람들이 또 사재기로 유명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것저것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돼서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급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것들 좀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왜냐면 이제 바이오주가 그 개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테마주 중에 가장 제일 큰 게 이제 바이오주거든요. 최근에 한 2년 동안 너무 힘이 없어서 뭐 좀 예전만치 못해도 아무튼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테마주가 바이오주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주가 지금 급등을 하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 부분을 좀 준비를 좀 많이 했고요. 낮에도 지금 우리 회원들 방송할 때 바이오주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제 그거하고 다른 거랑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먼저 시황부터 좀 체크를 할게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이랑 유럽 쪽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죠, 그죠? 그래서 12월 마지막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올해 마지막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다우 지수가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연속 하락을 했고, 그죠? 금요일 날 보시면은 거래가 좀 많이 터졌죠. 네. 근데 마이너스 한 0.8%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큰 급락은 아니고 아래 꼬리를 조금 달고 이렇게 끝났죠. 그죠? 적당히 잘 끝났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래가 많은 거는 그냥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특징이라서 그런 거니까요. 그 다음에 저기 나스닥 지수 보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0.97%. 그래서 여기도 하락 마감을 합니다. 미국이 이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빠져서 끝나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아침에 하락 출발을 했고 뭐 끝날 때는 잘 끝났죠, 그죠? 네, 시초가 대비 조금씩 올라오면서 끝났는데 일단 이거는 뭐냐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전이라서 변동성이 약간 있었던 거고요. 다우지수는 늘 말씀드렸지만 뭐 많이 올랐으니까 살짝 눌러주는 거고 유럽 증시 보시면 독일 증시도 뭐 그렇잖아요, 그죠? 네, 여기도 살짝 눌러주는 거죠. 네. 이렇게 장대양봉 센 게 나오면 그거에 상응하는 음봉들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예. 당연한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끝났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 출발을 했어요. 하락 출발을 했는데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시초가 대비 조금 올라서 끝났죠. 여기 보면은 뭐 캔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보면 마이너스 0.3%에 시작했는데 뭐 마이너스 0.3%에 끝났어요. 그래서 큰 등락도 없고 보시면 캔들도 굉장히 작고요, 그죠? 거래량도 굉장히 적죠, 그죠? 네. 그리고 거래대금 있죠? 거래대금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자, 제가 지난주에 거래대금 얘기를 좀 했었죠, 그죠? 네. 보시면 코스피 거래대금이 어제 금요일날은 7조 원 나왔었는데 오늘은 5조 원 나왔어요. 굉장히 적은 거예요. 네. 저번에 4조 원대 한번 나온 적 있었는데 거래대금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급이 이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 뭐 여기서 보세요. 파는 사람이 많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거래 자체가 없어요. 네. 코스닥은 여기도 보시면 오늘 4조 4천억 원 나왔거든요. 이렇게 어제보다 금요일하고 목요일보다도 적죠. 네. 거래대금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뭐냐? 코스닥 지수도 오늘 보시면 뭐 거의 보합 마감했는데 하락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네. 자, 코스닥 지수도 이렇게 끝났죠. 네. 아무튼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런 거냐면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달 크리스마스 전까지 이 수급이 굉장히 말라붙어요. 네. 굉장히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냄비에 어떤 뭘 끓이시는데 그게 완전히 쫄아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냄비에다 뭘 끓이고 있는데 불을 계속 켜놓으면 그죠? 국물에다 날아가고 마지막에 쫄아들겠죠, 그죠?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지금 원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보통 이제 바닥을 찍는다 그랬는데 그 바닥이 뭐냐면은 폭락이 나와서 바닥을 찍는 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바닥을 찍는 거예요. 투자 심리가 1년 12달 중에 가장 제일 안 좋을 때가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 2주 전 이때쯤입니다. 그게 지금 거래대금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 바깥에 많이 춥죠? 많이 추우니까 어떻게 밖에 나가고 싶으세요? 뭐 추운 걸 좋아하시는 분은 나갈 수 있지만 어지간하면 나가기 싫으실걸요? 너무 추우니까.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추우니까 거래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대금이 확 줄었어요. 네, 이거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원래 이맘때 이런 겁니다. 지금 뭐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요번에는 이제 심리적으로도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런저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뉴스죠. 잠깐만. 지금 보면 기가 막힙니다. 네. 이따 뭐 기사 보여드릴 거지만 이런 기사죠. 네. 예금 금리가 묶이자 돈이 몰렸다. 은행 고객들 사로잡은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네. 요건 뒤에서. 네. 아무튼 지금 이제 이렇게 지수는 애매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 그죠? 이것 때문에 지금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급등을 하는데 바이오주 얘기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지수 얘기 끝났어요. 네, 길게 얘기할 거 없으니까. 하나 있다. 잠깐만요. 미국 증시가 아무튼 이제 금요일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끝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일반 개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주식을 어떻게 하냐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날 폭락이 나온다 막 그러면서 뭐 내마녀가 춤을 춘다 막 그래요. 근데 뭐 그러면서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날 급락이 나올까봐 막 노심초사하고 막 그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끝날 때까지 막 엄청나게 신경을 써요. 근데 막상 이제 대부분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날 별일 안 생기고 끝나거든요. 그냥 끝납니다. 큰 폭락 같은 게 잘 안 나옵니다. 그냥 그러고 끝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끝났다 이제 이러면서. 근데 주식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전에 원래 흔들긴 하는데 왜냐면 자기들끼리 파생해서 도박을 하고 있으니까 못 맞히게 하려고 그죠?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고 나서부터 지수가 방향을 잡거든요. 횡보를 하든 위아래로 방향을 잡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 일반 주식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끝나고 나서 지수가 어디로 가느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스닥 지수가 뭐 폭락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오르느냐 아니면 전저점을 확인하러 하면 또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요즘에 맨날 그 부동산 뭐 어디 뭐 폭락했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하거든요. 그죠? 뭐 어젠가 뉴스 보니까 뭐 중국 사람도 손절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별의별 뉴스 다 나오던데 네? 중국인이 무슨 15억짜리 아파트인가 그걸 6억인가 손해보고 팔았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별의별 소리 다 나오는데 부동산 시장이 이제 이렇게 막 공포스럽게 떨어질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주식으로 대박난 사람들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우리 라이브 회원들에 특강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부동산 시장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주식으로 대박 날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네, 있어요 실제로. 네. 대표적인 게 외환위기하고 금융위기인데 그때 뭐 저로의 위기였죠, 그죠? 네. 그때는 실제로 위기가 왔던 거고 지금은 위기가 온다고 겁을 잔뜩 줘서 코로나 때 돈 많이 풀어놓은 것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고 약간 다른데 아무튼 이제 그 부동산 시장에 큰 이제 먹구름이 꼈을 때 그때 주식이 나중에 되게 많이 올라가요.
내 라이브에서 여기 뭐야 내 무방에서는 얘기 안 할 거고요. 네. 우리 라이브 회원들만 내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특강해 드리려고 그래. 응? 이게 부동산 이거를 폭락이고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부동산 폭락 온다고 막 그러죠. 네. 부동산 시장이 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거든요.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심했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 내가 다음에 해드릴게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네, 그건 해드릴게요. 낮에 우리 현들한테 강의했던 건데 그 부분만 딱 잘라갖고 내 얘기해드릴게요. 왜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이 더 심했는지. 내일 해드릴까요? 연말이니까 그죠? 네. 내일이나 내일 모레 좀 해드리죠. 아무튼 이제 그 부동산 안 좋은 뉴스 많이 나오면 주시장에서 큰 기회가 옵니다. 네. 명심하셔야 돼요. 네. 아무튼 이제 그 지금 근데 이제 그런 뉴스 하도 많이 나오니까 개인들이 원래 연말에 분위기가 안 좋은데 지금 더 안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있죠. 뭐예요? 왜 연말 되면은 대주주 양도세 피한다고 왜 사람들이 주식을 좀 팔지 않습니까? 그 영향도 조금 있습니다. 네.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요즘에 그 얘기도 별로 안 나오죠. 금투세 얘기도 좀 거의 안 나오고, 그죠? 네. 자, 일단 그래서 바이오주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일단 이제 그 아무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미국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앞두고 증시가 조금 이제 하락을 해서 테마주들이 많이 못 갔죠, 그죠? 네, 많이 못 간, 우리나라에 있는 테마주들이 많이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좀 간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이오주인데, 바이오주가 최근에 좀 급등을 했는데 종목을 몇 개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서울제약, 그러니까 중소형 제약주들이 꽤 급등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서울제약이라고 12월 14일날 그죠? 네. 27%?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이네요, 그죠? 네. 수요일날 한번 들었다가 났죠. 그리고 국제약품 이런 것들도 12월 12일날 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상한가 치면서 들었다가 났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뭐 저기 뭐야 PCL 이런 것도 보면 살짝 들었다 놓고 이렇게 하고 있고, BC월드 제약 최근에 들었다 놨죠. 대한약품 빼고 KPX 생명과 이게 지난주 수요일날 상한가 나왔어요. 왜냐면 이제 그 중국에서 코로나 관련 명문제약, 한미약품 같은 거 좀 올라오는 게 있고, 진원생명과 이런 것도 좀 올라왔죠, 그죠? 한미사이언스, 네, 네 이런 거 파미셀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로나 관련주를 많이 급등했던 바이오주들이에요. 치료제 종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급등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뭐 코로나 재확산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기죠, 어디예요? 중국에서 이제 제로 코로나 하다가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바꾼다고, 그걸 또 갑자기 또 바꾸니까 중국에서 또 난리가 났죠, 그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뭐 열나는 사람도 많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감기약 그래서 막 사제 얘기하고, 해열제 사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복숭아 통조림까지도 사제 얘기하고, 비타민 C 막 사제 얘기하고 난리 났죠, 그죠? 네. 세상 시끄러워요. 네. 중국 사람들이 그 먹는 거에 그렇게 민감해요. 먹는 거에. 네. 아직 선진국이 아니어서 그래요. 네. 후진국일수록 먹는 거에 민감해요. 그리고 색깔 있잖아요. 옷 입는 거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촌스러워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촌스러운 건 좀 벗어난 것 같은데, 옛날에 베트남이 지금도 약간 그렇긴 한데 되게 촌스러웠어요. 베트남이. 그 사람 옷 입는 거 보면 이렇게 왜 우리 옛날 하여튼 뭐 촌스러운 그런 거 있잖아요. 색깔도 보면 막 좀 그래요. 북한 이렇게 무슨 관련된 영상 보면은 북한의 그 거기서 나온 영상 보면 왜 건물 색깔이나 아니면 그 코로나 방역할 때 방역복이나 아니면 건물 안에 있는 색깔 보면 도색한 거 보면은 되게 촌스러워요. 막 뭐 핑크색 뭐 거의 원색에 가까운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거든요. 근데 하여튼 중국이 지금 아직도 후진국이기 때문에 이 먹는 거 관련해 갖고 저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시끄럽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이 사재기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 기존에 이제 많이 갔었던 코로나 관련주들, 즉 바이오주들이 급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연말에 또 바이오주들이 막 급등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쪽에 이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 우리나라 사람들 주식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이오주를 굉장히 사랑해요. 바이오주 사랑이 끔찍합니다, 진짜. 끔찍하다니까요. 대선주에 만약에 누가 몰빵을 했잖아요. 내가 그분을 제가 설득해서 돌려 세울 수 있어요.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대선주에다가 몰빵하셔갖고 혹시라도 그죠? 네, 잘못되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분이 알아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좀 비중을 줄이거나 빠져나오거든요. 아니면 삼성전자에 몰빵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그러시면 안 된다고 설득하면 설득이 돼요. 네? 원전 테마주 SOC 설득하면 됩니다. 다른 테마주나 다른 뭐 특정 업종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 잘 갈 때 2차 전지 잘 갈 때 그분들 설득하면요 그분들이 비중을 줄여서 거기서 팔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딴 데로 이제 돈을 옮긴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그러니까 거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이오주예요. 바이오주에 이제 몰빵을 했거나 아니면 여기 비중을 실어놓고 그 들고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 잘 안 팝니다. 진짜 안 팔아요. 좀 파세요 그래 파세요 그러잖아요. 파세요 그러면은 한 대 때릴 것 같아요 진짜. 네. 맞아 죽을까봐 바이오주 몰빵했거나 아니면 뭐 많이 간다고 막 들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는 말을 안 섞습니다. 진짜 한 대 맞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 주식은 지금 파미세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11,000원이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고 요럴 때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요런 데 있잖아요. 특히 요런 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참 이제 무르익을 때 막 신고가 나고 있잖아요. 3개월 동안 돌리다가 막 신고가 나고 있을 때 여기에서 그냥 이것도 보면 수익이 많이 나 있어요. 뭐 여기에서 샀건 여기서 샀건 수익이 한 최소한 30%에서 한 50% 이상 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을 붙여 비중도 많아요. 많이 실어놨다고요. 붙들고 그래요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응? 수익을 좀 팔아서 딴 데 가라고. 말 안 듣죠? 그러면 좀 덜으라고. 좀 덜어내서 다른 데 가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알코올 중독, 전 솔직히 담배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있죠? 거기에 걸린 사람도 저는 설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술고래였고 담배 무지하게 폈거든요. 진짜 무지하게 많이 폈어요. 난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을 알아요. 그 사람들이 뭔 얘기할 줄도 알고 담배 끊으라고 하면 무슨 얘기할 줄 알거든요. 난 그 사람들 난 돌려세울 수 있어요. 내가 해봤기 때문에 웃으면서 좋게 그날은 이 사람들은 나 못 돌려세운다. 바이오 쪽에 미친 사람들. 이거는 미친 사람들이에요. 왜 미쳤냐면 예를 들어서 수익이잖아요, 그죠? 좀 파시라고. 그러니까 다 팔라고는 안 파니까 좀이라도 덜어내라고. 네. 그럼 저를 한 대 치려고 그런다니까요. 왜 때리려고 하냐면 감히 그죠? 네. 이게 지금 25,000원인데 조만간 10만원 갈 주식을 자기 보고 팔라고 하니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한 대 치려고 해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이오주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2년 동안 이제 시세가 너무 안 나가지고 거의 뭐 손절당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가겠냐 이거예요. 바이오주만 올라오면 그냥 세상 시끄러워요. 그렇게 시끄럽다니까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해가지고 이제 바이오주가 막 움직이잖아요. 중국은 10억 명 이상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바이오주, 중국에서 뭐 약 사재기 한다, 뭐 그 얘기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상한가 튀어나오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예요. 또. 네. 그래서 그분들 도움되시라고, 그리고 바이오주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도움되시라고 이거 준비했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연말 연초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연말 연초에 테마주가 잘 간다고. 그럼 바이오주가 혹시 연말 연초에 이게 테마주 중에서 대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쭉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네. 대장주가 되려면 그죠? 대장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많이 해야죠. 그죠? 네. 준비가 진짜 많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장주로 날아오른다. 그러면 뭐 말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군에서 그 전투기 한 대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전투기를 모는 공군 파일럿이 있죠, 그죠? 네. 그 파일럿 한 명 양성하는데도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답니다.
근데 이제 그 비행기를 전투기나 비행기를 이제 몰려면 조종사가 되려면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준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진짜. 그죠? 응? 그런 것처럼 대장주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바이오주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파미셀인데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다 뭐냐면 다 이렇게 생겼어요. 2020년이나 2021년에 코로나로 한참 이제 시끄러울 때 그때 시세가 좀 괜찮았던 종목들인데 최근의 시세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역배열이죠. 역배열도 그냥 역배열이 아니고 2년에서 3년 정도씩 된 역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 역배열이에요. 장기 역배열.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배열이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얘기는 2년, 3년 동안 계속 전저점을 깨면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추세를 아직 벗어나지를 못했고요. 거래도 과거에 비하면 진짜 병원이 눈꽃만큼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거래량이 없어. 그리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 저항대에 걸려요. 여기 매물대도 있고, 그죠? 그럼 파미셀만 그러느냐? 아까 국제화풍 대충 거볼까요? 여기 이 추세라니까요. 근데 여기는 뚫긴 뚫었죠. 상한가가 튀어나왔으니까 뚫긴 뚫었는데 앞에 수많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다시 밑으로 끌고 내려와요. 일명 물귀신이라고 하는데 끌고 내려와요. 다시 운이 좋으면 여기서 이 정도까지만 내려오고 가겠죠. 근데 대부분은 안으로 끌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거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그나마 이만큼 간 거고, KPX 생명과 여기도 최근에 상한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괜찮아 보이죠? 상한가나 나오고 별로 올라간 게 없네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단기로 보면. 그런데 크게 보실래요? 코로나 때 2020년 11월 달에 그때 고점 찍고 뭐 하고 있냐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추세 이렇게 그려지네. 여기서 못 벗어났어요. 벗어난 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설령 여기서 추가 상승의 단기로 나와도 끌고 내려와요. 왜?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 중에서도 지하 감옥. 역배열 차트는 이제 지하 감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BC 월드 제약. 최근에 보니까 차트 끝내주죠. 와, 이렇게 막, 그죠? 네. 확 들어오고 막 그냥. 네. 그죠? 네. 제가 지금 좀 오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보니까 막 왠지 조만간 또 단기급등 나올 것 같고, 그죠? 근데 크게 보시라니까요. 휴대폰으로 차트 보면서 주식하시는 분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 휴대폰으로 차트를 보면 절대 제가 얘기하더니 이걸 못 보거든요. 이 추세에서 못 벗어났어요. 단기급등 나올 수 있냐고요? 있어요. 단기급등은.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유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사재기 더 할 거예요 아마. 그만하겠어요. 계속하겠지 사재기를. 얼마나 시끄러운데,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분명히 거기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를 우리나라로 옮길 거예요. 중국에서 꼭 안 좋은 일 생기면 우리나라로 꼭 수출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여러분들 중국 관련돼 갖고 뭐 명품 있는 거 아세요? 중국.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중국 명품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니까요. 뭐 보이차나 뭐 이런 거는 나올 수 있지만 그냥 저 같으면 그냥 보송녹차 먹습니다. 보이차가 좋기는 좋은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믿어요. 차라리 그냥 보송녹차나 먹지, 그죠? 중국에는 명품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대국이라고 하지만 스스로 대국이라고 칭하는 자들이니까. 그냥 안 좋은 거는 바로바로 수출하니까 또 그런 이제 또 안 좋은 변이 바이러스 들어오면은 또 굉장히 또 껄끄럽게 할 거예요. 아무튼 여기 보시면 최근에 단기 급등은 나왔지만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 다음에 옛날에 개미들이 그렇게 사랑했었던 진원생명과학. 옛날에 뭐 진짜 3번 뽑았죠. 1번, 2번, 3번.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여기였어요. 여기에서 이거를 막 들고서 막 씨름하는 분들이 있길래 파셔라 파동 3번 다 나왔다. 그리고 코로나 테마주 거의 끝나간다 지금. 작년 7월달이었거든요. 좀 팔라고 안 팔더라고요. 그대로 끌려 내려오더라고요. 말 안 듣는다니까요.
특히 바이오주 말 안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역배열이죠. 차트를 딱 보시면 이걸 바로바로 그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로 보면은 그죠? 왠지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 휴대폰으로 차트 보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보거든요. 아직 거래도 많이 들어왔고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단기로 더 올라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못 올라가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왜냐하면 상승 추세가 아니고 하락 추세였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여기서 못 벗어났어요 아직. 응? 명문제약. 회사 이름은 명문인데 하는 짓은 좀 그래요. 여기도 똑같잖아요. 못 벗어났다니까 그죠? 심지어 이제 여기 뭐예요? 걸리는 자리에 이제 여기 수급 안 들어오면 밑으로 꺾인다니까. 수급 들어오면 좀 더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떨어질 거고 나중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한미약품 유명하죠? 한미약품이 이제 뭐 했게요? 최근에 보면 급등을 했지만 지난번에 급락했던 거 메꾸은 거예요. 그냥 구덩이 메꾼 거거든요. 깊게 구덩이를 파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다시 떨어집니다. 통상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단기로 봐도 걸리고, 그 다음에 추세를 보실래요? 2015년도 여기에서 2015년 16년에 난리 났었죠. 무슨 기술 수출을 했다 그래가지고 뭐 한미약품 회장이 막 그 누구예요? 직원들한테 무슨 주식 그죠? 네, 포상으로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식들한테 더 많이 줬고 문제 생겼죠, 그죠? 네. 그때 회장님이 뭐 주식을 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손주들인가 거기 더 많이 쐈더라고. 손주들한테는. 나중에 이게 시끄러졌잖아요. 역배열이에요. 못 벗어났다니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보세요. 이해가세요? 지금 굉장히 지금 제가 날카롭게 얘기하죠, 그죠? 바이오주를 바이오에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저기 되신 분들이 많아갖고 바이오주 얘기를 잘 안 해요. 제가 평상시에 바이오주 얘기 안 하죠.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게 그래서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들어가서 수익 내시는 건 참 잘하시는 건데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웃으면서 들으세요. 네. 특히 여기 바이오주 사랑하시는 분들 문제가 뭐냐? 아니 들어가면 수익 적당히 되고 나와야 되는데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계속 가지고 안 돼요. 미치는 거예요. 아무리 솔직해도 말을 안 돼요. 여기 있다고. 자, 그러면 연말 연초에는 그죠? 뭐가 간다고요? 대형주보다는 테마주가 더 잘 간단 말이에요. 연말 연초에는 테마주가 많이 가는데 이왕에 가는 테마주 대장주를 잡아가지고 대장 테마주 있죠. 테마주 내에 대장주 말고 대장 테마주. 그러니까 섹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전, SOC 아니면 뭐 저기 뭐야 뭐 정치 테마주고 뭐 그런 큰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 테마를 해야죠, 그죠? 네. 대장 테마 역할을 하는 종목은요. 지금 그게 무슨 뭐 원전이다, SOC 이런 거 다 치우고 대장 테마가 될 수 있는 그 쪽은요. 차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차트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 차트를 볼 때 이걸 딱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죠. 왜냐면 그 어떤 특정 테마가 그게 전체 테마주들의 대장 그 테마가 되려면 혼자 한두 종목 준비되어 있어서 한두 종목이 준비되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많은 종목들이. 네? 그냥 봐야 된단 말이에요. 차트가 만들어져 있느냐, 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바이오주들이 정말 이게 대장 테마가 되려면 옛날처럼 바이오주가 대장 테마였거든요.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테마주 바이오주 많이 갔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갔었고 문재인 정부로 바뀌어서도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많이 갔다가 나중에 코로나 때 한 번 더 간 거죠. 여기 한미약품 이때 많이 갔잖아요. 왜 많이 갔는데요? 이때 박근혜 대통령 때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때 바이오주, 의료기기 관련주, 헬스케어 이쪽이 많이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정부정책 수혜주였거든요. 왜냐면 미국이 그때 오바마 대통령 때였는데 그 당시 오바마 헬스케어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거에 맞춰서 정책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책 테마주가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죠. 그때 한미약품은 이제 여기 보면 나중에 반등이 좀 세게 나와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2배 이상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때는 대장이 이게 아니라 셀트리온이었죠. 셀트리온을 보시면 셀트리온이 이 당시에 2015년도에 본 거래가 많이 터지죠. 이때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요. 그리고 좀 쉬다가 대통령 바뀌고 한 번 더 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박스권이었는데 셀트리온이 한 3년 동안 이만큼을 간 거예요. 2015, 16, 17, 18년 초까지. 그러니까 3년이죠. 대충 길게 보면 4년이고 3, 4년 동안 몇 배를 갔느냐. 여기가 그때 3만원 잡으면 되니까 10배 이상 갔어요. 한 12배까지 보셔도 돼요. 많이 갔죠? 12배 간 거예요. 셀트리온이 그때 12배 가고 나서 코스닥에 있었는데 코스피를 이사 온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이전 상장이 있었으니까. 그 정도로 많이 갔었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긴 조정을 받고 있었어요. 10배 이상 갔으니까 쉬어야죠. 이제 조정을 실컷 받고 있었는데 원래 조정을 더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다시 이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 치료제 개발한다고. 그래서 다시 2배 이상 주가가 급등한 거죠. 거의 한 3배죠. 코로나 저점에 대비하면 딱 3배인가 그래요. 여기 대비 다시 3배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중소형 바이오주들도 많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바이오주들이 못 가는 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번 또 간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리고 나서 지금 셀트리온도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났느냐? 여기도 못 벗어났어요. 바이오주의 어머니인 셀트리온도 아직 이 하락 추세에서 못 벗어났거든요. 그런데 어디 한미약품 같은 게 벗어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한미약품도 이쪽에서는 대기업인데, 그죠? 네.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진원생명과 옛날에 많이 갔죠. 여기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다 이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들이 다시 뭐 대장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대장 테마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바이오가 대장 테마가 되려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준비가 뭐냐? 자, 계속 이제 하락 추세니까 하락 추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역배열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뭘로 바꿔요? 상승 추세로 바꾸고 역배열은 정배열로 바꿔야죠. 그죠? 네. 근데 일단 그러려면은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일단 바닥부터 잡아야죠. 바닥을 잡으려면 거래가 감소하다가 늘어나면서 수급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줘야 돼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려면 바닥 공사한 다음에 눌림목을 만들어야죠. 집 짓는 걸로 따지면 말 그대로 이제 터를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그죠? 터를 잡고 기둥을 박아야죠. 집을 져야 되니까. 눌림목이 기둥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집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매물대 소화를 해야죠. 올린 사람들 다 내보내고 어중이 떠중이 그죠? 소문 듣고 들어온 사람들 다 물량 뺐고 그 다음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릴까요? 방금 얘기한 거예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리고 그죠?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돌리려면 그죠? 바닥 잡고 들었다 놨다 눌림목에 매물대 소화 다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몇 달 걸릴까요? 숫자로 찍어보세요. 자, 이건 찍어보세요. 숫자로 1개월이면 된다. 1, 3개월, 3 뭐 이런 식으로 쭉 찍어보세요. 정답은 정해진 건 없는데 대략적인 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찍는 거 봐서 참여율이 떨어진다 얘기 안 하고 넘어갑니다. 진짜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저녁에 무료로 하는 강의지만 그죠? 네. 참여는 가끔씩이라도 하세요. 네. 12개월 찍으신 분도 있고 6개월도 있고 8에서 12개월 8개월도 있으시고 네. 또요 3개월도 있고요. 네. 정말 호재가 좋은 게 센 게 나오면 3개월이면 돼요. 정말 센 거.
정말 핵폭탄급 그냥 초 울트라 슈퍼 호재가 나오면 3개월이면 될 때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좋은 호재가 나와야 되고요. 통상 10개월에서 12개월입니다. 통상 10개월에서 12개월. 그러니까 조금 엄청 빠르면 3개월, 좀 빠르면 6개월, 그죠? 네. 근데 통상 10개월에서 12개월, 1년 걸린다고요 보통. 대충 1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이 거짓말 같죠? 네, 하나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이제 그 원전 테마주 많이 갔잖아요. 원전 테마주, 그죠? 원전 테마주 다 아는 거 갖고 얘기 드릴게요. 그 당시 대장주, 한전기술. 오늘 되게 큰 거 배우시는 겁니다. 난 이거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저기 공부하다 간 거지. 물론 저만 알고 있는 건 아닌데 난 이거 내 스스로 공부하다 갔어요. 한전기술이 이게 처음에 상장했을 때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보고 싶어요 진짜. 나 그분 싫어했거든요. 지금도 싫어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명박 대통령 싫어했었고 지금도 싫어해요. 근데 테마주 볼 때마다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그분 보고 싶어서. 그때 그분 그죠? 그분이 계실 때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확 날아갔거든요. 그냥 대충 따라가도 그냥 어지간하면은 수익을 줬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음봉 맞고 떨어질 것 같잖아요. 막 떨어지고 그러면 청와대에서 한마디 해요. 원전을 살립시다 이러면서 이제 전 세계 원전 강국이 되겠습니다. 그럼 막 가는 거예요. 이제. 힘들어 하면은 대통령이 꼭 한마디씩 해줬어요. 그럼 막 가요. 얼마나 좋아요. 네? 다른 건 다 싫어도 난 이게 너무 좋았어요. 옛날 생각난다니까. 아무튼 옛날에 상장하자마자 원전 테마주의 우두머리였어요. 상장하자마자. 딱 상장하자마자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출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춰서 한 거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하필이면 그죠? 네. 탈원전을 주장하는 정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충분히 받고서 이제 바닥 잡고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탈원전 주장하는 정권을 만나서 고생을 좀 했죠, 그죠? 네. 그래서 추세선을 여기서부터 봐볼게요. 탈원전. 그래서 2017년도에 이제 여기니까 대통령 뽑았죠. 바로 다이빙을 시작하죠. 전초점 깨면서 다 지난 일이니까 웃으면서 그래가지고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죠? 고점끼리 이어볼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크게 할게요. 이렇게 떨어진 거 이게 하락 추세죠. 차트 이해 가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 차트 이해 가셨어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네. 탈원전 뭐 정권 바뀌었으니까 탈원전 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떨어졌다고요 이게. 근데 2018년 여기 자꾸 올라갔던 이유는 그때 왜 나중에 밝혀졌지만 우리나라에서 북한에다가 뭐 원전 해준다 그랬다면서요? 해주려고 그랬다면서요? 그때 그 테마로 간 거예요.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가다가 하락 추세 다른 말로 뭐라고 역별이잖아요. 몇 년짜리 역별인가요? 1년, 2년, 3년. 자, 3년 동안 쭉 떨어지다가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다가 갑자기 거래가 살짝 솟구치면서 이 위쪽 저항대를 한번 건드리죠. 건드렸는데 다시 안으로 들어가죠. 그 다시 올라와서 딱 얹혀놓죠. 이해가세요? 이해가시냐고요? 자, 다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감옥인 거예요. 감옥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역배열. 그러니까 땅으로 처박히는 감옥이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지하 감옥이다 그런 거예요. 땅 파고 들어가니까 지하 감옥, 그죠? 그래서 떨어지다가 여기를 살짝 뚫은 게 언제예요? 여기. 거리가 조금 보이죠? 그리고 다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뭐 국제화품 같은 거 다시 끌려 내려갈 수 있다고. 이거예요. 다시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끌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지지하는 이때 보니 거리가 좀 더 늘어나죠. 자, 눈이 나쁘셔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자, 2020년
막 이제 떨어지다가 여기서 한번 아까 이 저항선이에요. 여기를 건드리고 다시 끌려내려가요. 여기는 대충 한 2만 원, 여기는 대충 15,000원.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다시 끌려내려갈 거라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났죠. 한 3개월 정도 또 말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여기서 살짝 올리는데 거래가 좀 더 많죠. 수급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살포시 여기다가 지지하죠. 뭐예요? 조용히 나간 거예요. 조용히 지하 감옥에서 이제 나간 거예요. 출소. 가석방. 제가 뭐 징역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요즘에 하도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게 시끄러워서 그런 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비유를 그렇게 듭니다. 가석방, 출소. 그래서 가만 보니까 거래가 좀 늘어나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2021년 3월, 작년 3월인데 LH 아저씨들, 저는 이제 아저씨라는 표현을 씁니다. 군대 가면은 그냥 이제 자기 중대 아니면 다 아저씨라고 하거든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LH 주택공사 아저씨들이 그죠? 땅 투기하다 걸렸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뀔 수 있다는 뭐 그런 기대감이 살짝 들면서 한정기술이 날아오른 거예요. 여기서 실제로 우리 방에서 추천당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여기서 나왔어요. 거짓말이라고요? 보여드릴까요? 진짜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가죠. 그게 어디라고요? 여기가 뭐예요? 하락 추세를 돌파해 놓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로 바뀐 거냐면 이걸로 바뀐 거예요. 상승 추세로. 이해 정확하게 되신 분들 7번 찍어주세요. 상승 추세로 바뀌고 확실하게 다 마무리를 저놓고 가는 차트가 이 차트인 거예요. 그죠? 이게 상승 추세로 바뀌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LH 아저씨들이 투기하다 걸려가지고 그때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나 그 LH 그때 그거 있잖아요. 그 조사 한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한정기술이 3월달이 저점이었네요.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니까. 그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1년 걸렸어요. 만 12개월. 그죠? 네. 만 12개월. 그러니까 바닥은 찍긴 찍었는데, 그죠? 여기에서 이제 다시 돈이 들어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 여기는 3월달이고, 여기는 9월달이고, 여기는 내년 그 다음에 3월달이었다고요. 그죠? 아까 추세를 벗어난 건 여기니까. 그러니까 저점 찍고 들었다 놨다. 구덩이를 다 메꾸고 눌림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걸린 시간 6개월. 그리고 아까 이 추세 있죠? 이거를 지지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얼마예요? 대충 10개월. 다시 돈이 들어와서 뽑아 올리는 데 걸리는 시간 총 12개월.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시황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거를 외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6개월이라는 얘기예요? 10개월이라는 얘기예요? 다 틀려요. 그때그때마다. 그러면 또 속에서 그러실 거예요. 에이, 또 어서 그런 거 하나 또 갖고 와서 또 얘기하네. 보성 파워텍 보실래요? 똑같은 테마 보성 파워텍.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살짝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보세요. 제발 주식을 잘하고 싶으시면 제발 차트를 휴대폰으로 보지 마세요.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라니까. 아예 보지를 말든가요. 그냥. 보성 파워텍은 뭐하고 있었어요? 이러고 있었죠. 여기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보성 파워텍은 2016년도에 많이 갔죠. 반기문 테마주 갔었거든요. 그때. 반기문 테마주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탈출한 게 어디예요? 반기문 씨 옛날에다 사퇴했는데 언제? 여기잖아요. 이해가시죠? 네. 그리고 나서 올라오고 그러고 나서 이걸 벗어나는데 한참 걸렸다. 그리고 에너토크라고 있잖아요. 개인들 좋아했던 에너토크도 똑같아요. 어디 갔어요? 이렇게 보면 되죠. 잘 긋죠? 대충 그시면 돼. 위에만 잘 그으면 돼요. 지금 위에만. 여기도 똑같잖아요. 고점,
고점, 고점 이 안에 갇혀 있었죠. 갇혀 있다가 거리가 솟구치면서 여기를 튀어 올라오죠. 그래서 바로 가요? 아니잖아요.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자, 확대해서 보죠. 이 부분은. 네. 3월달 코로나 터져가지고 여기를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9월이죠. 6개월 걸렸네요. 저점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4개월 이상 횡보하다가 정확히 6개월이죠. 6개월 정도 횡보하다가 한정기술 가기 시작하니까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한정기술은 뭐 거의 같이 갔죠. 네. 이렇게 보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리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주를 사랑하셔서 바이오주 들어가셔가지고 혹시라도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진원생명과학 차트를 보시면서 선생님 옛날에 여기 1,000원, 1,300원에서 38,000원까지 거의 30배 간 주식인데 지금 싼 거 같은데 지금 사가지고 30배 갈 때까지 들고 가면 좋을까요? 전 그 사람하고 절대 인간관계 안 해요. 이 차트 보시면서 30배 또 갈 수 있을까요? 네. 이러실 수 있다니까요. 이게 옛날 이름이 VGX 인터거든요. 옛날에 여기서 30배가 뭐요? 이 당시에 몇 배 갔다 40배인가? 아니 40배가 아니고 거의 100배 갔을걸요? 네. 300원 그때 뭐 액면보다라고 막 그래갖고 주가가 좀 바뀌긴 했는데 여기가 이제 300원대거든요. 근데 여기는 3만원대예요. 고점이. 대충 한 거의 100배 갖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상승이 나오고 이게 2005년 6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찍은 거거든요. 신기하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찍었단 말이에요. 고점 찍는데 얼마 걸렸어요? 17년. 근데 이걸 지금 또 산다고요? 사서 단타 치는 건 별로 나쁜 거 같지는 않은데 지금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근데 이런 상승은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건데 또 바로 이렇게 간다고 이게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왜? 진원생명과학을 제가 추천한 적은 없지만 들고 있는 분들 부자 되시게. 그죠? 근데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처럼 이 주식시장도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난 인간관계를 하기 싫다고. 네. 이거는 그냥 너무 허황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최근에 올라오는데 이건 뭐냐면 그냥 낙폭에 따른 반등 나올 구실을 찾은 거죠. 중국에서 하도 시끄럽게 사재기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더 갈 것 같긴 해요. 중국 사람들이 좀 시끄러워요. 그죠? 네. 아마 이것저것 사재기 많이 할걸요. 오늘은 저기 온라인 교육주도 급등했죠. 중국 상하이 교육청에서 온라인 수업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겉으로는 선진국인 척을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네. 그래서 중국 관련된 코로나 테마주들은 당분간 더 상승이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타를 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니까. 그러나 옛날처럼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네. 중국은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인권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 안 해요. 사람 죽어나가도 그냥 무시하거나 통계 조작 정말 쉽게 하는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도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갈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테마주는 적당히 하시면 돼요. 적당히. 네. 이게 지금 중국 코로나 관련된 테마주들이 그렇게 좋은 테마주가 아닙니다. 그쪽에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야지만 급등하는 테마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뭐 수익 내고 싶으시면 하세요. 그런 것까지 가리면은 그죠? 솔직히 주식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네. 근데 그런 거니까 정확하게 아시고 너무 욕심은 크게 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론은 뭐냐면 중국 관련된 이 코로나 바이오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준비가 아예 안 됐어요. 덜 된 게 아니라 아예 안 됐다니까. 그래서 이게 대장 테마주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래서 연말 연초에 급등할 테마주들은 다른 쪽에서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계속 연구하고 찾으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차트를 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차트를 많이 보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린 겁니다. 네. 오늘 강의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도움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 네. 괜찮으셨어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내일부터 계속 그거 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급등한 테마주, 그 다음에 앞으로 많이 갈 테마주 쭉 다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오늘 그 시작이 바이오주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얘기 낮에 하고 지금 저녁 때 또 해드린 거예요. 보충 설명하면서 여러분들도 들으시라. 바이오주는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적당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네. 그 중에 뭐 좋은 종목은 뭐 상한가 더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바이오주에서 수익을 개인들이 많이 못 내는 이유가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들어가는 거는 잘 들어가시는데 나올 생각은 안 해. 수익 났는데 안 챙기시더라고.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깐만요. 또 저 뒤에 김 실장님도 중국 코로나 관련주 얘기하신다고 하거든요. 위드 코로나 새로운 수혜주, 그다음에 미래의 먹거리, 뭐 챗봇, AI 관련주 이런 얘기 하신다고 하네요. 챗봇 요즘에 보면 어디 뭐 고객센터 가 보면 다 챗봇이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아니 AI가 상담해주고 막 그러는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지금 이게 이쪽으로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관련주들 앞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 그걸로 해서 가는 테마주들이니까 김 시장님 방송 들어서 보세요. 연말 연초에 이렇게 움직이는 테마주들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 저는 오늘 이거 제가 못해드렸으니까 김 실장님 방송 가서 보세요. 우리 회원들도 들어가셔서 종목 보셔도 돼요. 네. 저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 방 회원들도 들어가서 보세요. 네. 이분이 주식을 못하시는 분이면 제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잘하세요. 테마주 또 잘하시니까 네. 가서 이렇게 보시고 돈 받으시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밖에서 덜덜 떨지 마시고 빨리 우리 방으로 들어오세요. 네, 자, 수고도 많으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